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 탐구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죠. 그리고 이왕 돈 버는 거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죠. 오늘은 극히 희박하지만 돈벼락을 맞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벼락을 맞는 방법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은 일단은 돈벼락을 맞을 때는 내 의지보다 중요한 거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특정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급격한 변화. 네, 제가 말씀드렸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모든 상황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급격한 변화가 양으로 발생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건 좀 드물어요. 왜냐면 건설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의 탄생 이런 걸 거예요.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이때 준비된 분들은, 그다음에 빨리 시도한 분들은 어마어마한 풀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결국 실력은 평균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면은 제가 이것도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평균 회귀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1세대 유튜버들이 많이 은퇴를 하고 은퇴가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되고 사실상 도태되고 있죠. 도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쟁자가 없을 때 들어와서 빨리 팬을 확보해서 팬덤 효과로 꿀을 좀 빠시다가 지금은 뭐 엄청 고퀄 퀄리티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실력이 없는 분들은 다 도태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이 유튜브, 페이스북 초반에 하신 분들이 다 꿀빵 거는 맞는데 그리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맞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냐?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무한한 시장. 제가 여러분 공학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x 제곱분의 이게 여러분 x 이거 하면 되겠다. 갑자기 오늘 피처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x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미분해봐요. 미분. 벌써 x 제곱분의 1 미분하려면 어렵죠? 갑자기 진짜 인강이 됐네. 근데 만약에 x가 뭐 엄청 크다. 그래서 한 x가 한 100만이다. 100만 이상인 경우이다. 그러면은 x 제곱이 되면은 100만의 제곱이니까 12승. 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모델링을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0의 수렴에서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x를 미분하면 그냥 1이다. 요것만 미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거를 가정을 해서 x는 지금 충분히 크기 때문에 x 제곱분의 1은 0에 수렴하는 수렴을 했기 때문에 없다고 치고 그냥 간단하게 1로 미분을 해도 공학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잘 돌아가요. 이제 모델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잘 하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얘기 왜 했냐? 유튜브라는 시장, 페이스북이라는 시장이 무한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왜? 인구가 뭐 90억 정도 되니까 뭐 80억에서 90억 사이일 테니까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비즈니스라는 걸 봤을 때 특히 여러분 규모가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그냥 뭐 소매업 정도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유튜브 컨텐츠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경쟁이 아무리 심화되고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이렇게 포화돼도 여전히 무한한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기회는 여전히 있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너무 이거를 예를 들어 요즘에 유튜브 끝났다 뭐 페이스북 끝났다 이렇게 너무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갑자기 뭐 뜬금포 3,000%로 너무 심하게 빠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로 그 다음에 양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음으로 변화가 있을 때도 여러분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갖고 진짜 생 지옥이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GDP도 줄고 뭐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인 거는 팩트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국내로 봐도 우리나라는 국민들 뭐 다 같이 기업들 다 잘해갖고 선방한 케이스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죠 GDP. 근데 여러분 코로나라는 지옥문이 열렸는데 모두가 지옥문을 열고 지옥을 맛봤을까요? 아니죠. 간단하게 카카오 네이버 매출이 줄었나요? 영업이익이 줄었나요? 늘었죠.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음의 변화가 있을 때도 준비된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코로나가 터질 거야 하고 예측을 전혀 하지도 못했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알고 돈벼락을 맞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돈벼락을 맞으려면은 두 가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나리오를 자꾸 써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랑 더비에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윤태용 이사랑 제가 윤태용 이사는 기억 못할 텐데 저는 이런 거 다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대학교 때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또라이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가 맨 처음엔 탈출 생각을 하다가 그때가 이제 20대니까 그것도 군대 가기 전이었어. 20대 21살 20살 이때였어요. 또 어린 마음에 영웅 심리가 생겨갖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그냥 나만 탈출할 게 아니라 사람들도 살려야겠다. 그리고 그때 솔직히 냉정하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사람들 살리고 용감한 시민상 받으면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야 태용아 이준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일단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지하철에서. 그러면서 그 비상 개폐할 수 있는 거 확인하고 너가 문을 열고 필요하면 어떻게 유리를 깰 건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패닉이 올 테니까 사람들을 진정시키겠다. 정말 생뚱맞게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그걸 전철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거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돈 벌려는 건 아니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시나리오 그려봤어요. 근데 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뭐 어디 옛날에 뭐 학원 다니실 땐가 뭐 재수학원 다니실 땐가 아니면 뭐 고등학교 입학학원 다니실 땐가 아무튼 무슨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렇게 공부는 안 하시고 이렇게 밖에 간판 보면서 아유 간판 이렇게 사다리처럼 일렬로 쫙 있네. 불나면 저거 타고 내려가면 되겠다. 근데 실제로 불러서 그거 타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도 사셨잖아요. 그거 거기서 그때 사고 나갖고 사람들도 죽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나리오의 힘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재미로 여러분 뭐 유튜브만 보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그냥 근데 이게 상상력은 여러분 안에 지식이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야 나오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 시나리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이것도 네거티브한 변화거든요.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대비가 되고 있는 데가 별로 생각보다 없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급격하게 주는 거랑 노인이 빨리 많아지는 거랑. 여기에 준비되신 분들, 시나리오 써보신 분들 제가 볼 때 큰 돈 벌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국익 차원에서도 좋고요. 사회적 차원에서도 좋고요. 왜냐면 그거에 맞는 서비스들이 빨리빨리 개발되고 저출산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되돌릴 수가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선도적으로 적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나리오를 많이 써보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하냐 그 싸움이에요. 나한테 잉여력이 얼마나 있나를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잉여력이라는 거는 자본이랑 시간일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터졌어요. 그때 내가 예를 들면은 회사를 휴가를 얼마나 뺄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자영업자면 내가 그때 일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그 다음 내가 그때 얼마 투자를 할 수가 있나. 근데 그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돈을 쓰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정말 리스크가 큰 투자이기 때문에 완전 버릴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나.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메타인지 확 올리는 거죠. 재무적 메타인지 그다음에 시간적 메타인지를 확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앞에 시나리오랑 두 개 다 연결해서 뒤에 우리한테 잉여력이랑 회사 관점에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주변 사람들이랑 우리 이사들이랑 고 작가님이랑 하는 게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계속 우리 회사 지금 되게 잘 되거든요. 계속 그 생각만 해요.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떻게 내가 망하는 시나리오가 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계속 그 고민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되는데 진짜 더 잘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최고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잘 돼서 우리 회사를 좋아해 주신 분들, 우리 회사를 믿어 주신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바꿔서 그분들이 또 좋은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쫙 진짜 코로나가 나쁜 바이러스가 퍼진 거라면은 저는 긍정의 바이러스가 쫙 퍼졌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고민해요. 새로운 서비스를 나오면서 우리 홍 이사한테 이거 망해도 돼. 망할 수 있어. 망할 확률이 8할 9할이라고 봐. 또 도전하면 돼. 왜? 저는 이미 도전할 수 있는 돈, 여력, 계산을 다 끝내놨거든요. 10년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각오로 가는 겁니다. 네. 이미 돈 많이 날렸죠. 번 돈 제가 가져가야 될 걸 회사로 다 넣었거든요. 그냥 제가 가져갈 거에 반 이상을 회사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돈 엄청 날렸죠. 정말 조금만 더 날리면 이제 10억도 더 넘어가겠네요. 10억 더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돈 많이 날렸어요. 근데도 직원들 월급 주는데 문제 없고 직원들 이익 시하는데 문제 없고 제 것만 날리면 되는 겁니다. 제 것만. 제 목만 날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돈 버는 것보다 어떤 문화를 만들고 이 빌드업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돈 쓰는 것보다도.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엄청 뭐라 그럴까 뭐 벌어갖고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운 좋게 넘어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떼돈을 벌려다가 떼돈을 날립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가 잘 되니까 여기저기서 빚내갖고 마스크 공장 차렸다가 지금 망한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지난 일이 아니라 저는 절대 왜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벌리는 경우보다 요렇게 어떤 시기에 많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미치지 않고 마음을 딱 진짜 딱 붙잡고서 이거는 운이다라는 걸 알고 그 돈에서 뭐랄까 그 돈의 마귀에서 진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마스크 공장 사장이면 풀캐파로 돌리고 이거 꺼진다고 한 다음에 우린 캐파 증설 죽어도 안 했을 거예요. 죽어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초반에 잠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저는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 직원들이 예를 들어 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파도는 지나갈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은 돈을 지금 많이 벌 수 있고 요때 생긴 이익에서는 뭐 20% 30% 여러분들이랑 쉐어하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디클리어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잉여력 계산해봤죠. 우리가 잉여력에서 20% 30%만 더하고 딱 빠지면 다시 원상복귀하면서 운 좋았다 이러고 끝내지 거기서 절대 증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안티프레지를 공부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네. 그냥 지금 예를 들면은 체인지 그라운드가 이번에 채용을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는 컨텐츠 기준에서는 채용을 더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채용을 늘렸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혹시 직원이 아팠을 때 그 직원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직원이 하고 있었던 일이 다른 직원들한테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2명 정도만 더 고용을 하면은 한 명이 만약에 정말 많이 아파도 오랫동안 병가를 내고 뭐 예를 들어 무급으로 휴직을 때리더라도 전혀 데미지가 없겠구나. 그 다음에 남은 한 명의 잉여력으로는 정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아까 잉여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똑똑하게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티프레지라고 해서 똑똑하게도 좀 잘못된 말이에요. 똑똑하게는 선형적 사고가 많은 것 같고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예측을 하는 걸 말하는 거. 저는 안티프레지라게 사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오늘도 제가 막 이렇게 그 돈 버는 시나리오, 뭐 떼돈 버는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안티프레지라는 단어를 제가 막
막 이렇게 상황 섞어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되게 안티프레즈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이건 얘기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은 뭐였죠? 여러분이 떼돈을 벌고 싶다면은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써보는 훈련을 자꾸 해본다. 왜? 시나리오 쓰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시간과 뭐 에너지 요만큼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맞아버리면은 부가가치 이만큼이거든요. 요만큼 날릴 각오하고 이만큼 버는 거. 예. 네, 두 번째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였어요. 두 번째가 똑같이 요만큼 날릴 거하고 이만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 날릴 수 있는 잉여력과 잉여 자본과 잉여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 조달하는 방법도 좀 미리미리 따져보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얘기는 여러분 사실 재미도 없고 뭐 딱히 뭐라 그럴까 뭐 당장 막 이렇게 막 도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이거를 좀 체하신 분들은 정말로 저는 떼돈도 버실 거고 망하지도 않을 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없고 지루해도 그러니까 틈틈이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서 안티프레질하게 그리고 기왕이면은 우리 졸꾸러 여러분 중에 1000명 중에 뭐 10명, 100명 중에 뭐 두세 명은 꼭 돈벼락 한번 맞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벼락 맞았을 때 이게 운이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인지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벼락이 어디로 가지 않고 축전기에 저장이 될 거고 홍수가 나면 댐 쌓아서 그 물을 쌓을 거고 여러분의 자원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